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전체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 흐름을 했고, 오늘은 이제 단원별, 즉 말해서 이제 각 세목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각 세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취득과 관련되는 세금 첫째 바로 뭐죠? 취득세입니다. 그죠? 취득세. 자,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1억짜리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또는 뭐 살다가 그죠?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1억에 샀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었죠. 그죠? 보유 또는 그 집에 살았다. 거주이라죠. 우리가 이제 1억 주고 샀을 때 이 1억에 대한 세금이죠. 그죠? 납부해야 되죠. 이걸 뭐랍니까? 그렇죠. 취득세. 이 취득세입니다. 네, 아시죠? 취득세고. 그럼 내가 집을 샀으면은 이걸 가지고 있죠. 보유. 그죠?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계, 요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이 뭘까요? 그렇죠. 재산세죠. 그죠? 재산세. 여기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런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하는 말 들어보셨죠?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은 이 세금을 또 냅니다. 그리고 6억까지는 재산세, 그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또 여기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억에 샀다가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죠. 5천만 원 남았죠. 그죠? 요 양도 차익이라 합니다. 차익.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죠. 이게 뭐냐? 양도소득세라는 겁니다. 예, 우리 뭐 줄여서 앞으로 양도세를 하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요게 포인트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취득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취득하면은 취득세하고 등기세를 동시에 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기세 따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기 매매하면 동시에 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그게 당장 내가 살다가 어느 시점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럼 취득 후에 전세권을 설정하니까 그걸 별도로 또 부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뭐 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뭐 가압류 등등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등록세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은 취득세 2%, 그리고 조금 후에 내가 집을 내 명의로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세죠. 등록세라 이랍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그거 2% 이렇게 따로따로 냈죠. 따로따로 내다가 여기 법이 개정되어서 살 때 그만 4% 내세요 이 말입니다. 몽땅.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매매하고 다르죠. 그죠? 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뭐 임차권, 예? 이런 거 가등기, 가압류 등등 이런 등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현재 등록 면허세라 이랍니다. 그 건설을 면하고 붙여가지고 등록 면허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거 나왔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등록 면허세. 그런데 우리 부동산 세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재산세죠. 종부세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험에.
등록세는 매년 시험에 잘 안 나오고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때 있고 조금 세법이 개정되면 또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이 등록세와 종부세는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핵심이 이겁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빅3.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아셨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알았으니까 오늘은 요 취득세 공부를 할 겁니다. 아셨죠? 취득세 공부하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양도세로 넘어갑니다. 사서니까 팔아야죠. 그 취득과 양도는 상당히 그 연관이 있죠. 그죠? 샀다가 파는 사람, 요 사는 사람, 매수자, 파는 사람, 매도자, 이래 되죠. 실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매매하고 관련 없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세무서에서 세금 내주세요 하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부동산 시험에는 사실 이거는 빼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중개업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집을 사고 나면은 그 집에 살면은 어느 날 정부에서 알아서 세금이 날라옵니다. 납세 고지서가. 그거 보고 내면 되죠. 그죠? 시험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부동산 중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는. 차라리 취득세, 양도세, 이건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 법인은 무슨 세죠? 법인세. 또 우리가 많이 하는 뭐가 있죠? 부가가치세. 이런 게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실무를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게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실무에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 법인이 사고 파는 거는 법인세거든요. 법인. 법인이 소득이 생기면 법인세. 또 우리가 부가가치세 내야 되죠. 그죠? 10%. 그게 모두 관련됩니다. 중개업하고. 아무튼 뭐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가야 하니까 요게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하는 거 아시고, 얘가 나중에 약간 더 추가할 겁니다. 임대소득. 그 이제 종합소득이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임대소득 부분을 조금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취득세. 아셨죠? 요 취득세 후에 다음 어디로 넘어가죠? 양도세로 갑니다. 양도세 하고 나면은 재산세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종부세 하고 끝 마무리 등록세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라 했는데 안 내면은 정부에서 그죠? 의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당신한테는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범칙금 나오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했는데 납부 안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가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런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게 나옵니다. 요 용어는 우리가 각 세목 할 때마다 나올 겁니다. 그걸 나오는 걸 이제 정리해 나가다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다가 요 핵심 다 끝나고 나면은 한번 다시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요 세법 교재입니다. 예, 부동산 세법 교재가 요건데 교재 잠깐 한번 보세요.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의 14쪽입니다.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나오죠.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있고 그 64페이지 보면은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 취득세 전까지. 그러니 다시 14쪽부터 취득세 전까지가 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아시겠죠? 전체적인 용어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돌아와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을 우리가 들어갈 차례가 64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 같이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64쪽. 예, 취득세. 오늘 교재, 예, 취득세. 예, 펴셨죠? 예, 64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하면서 칠판에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또 교재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6억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 팔았을 때 요 차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요걸 잠깐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제 공전무라는 회사에서 학원용 빌딩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10억에 샀는데 그 10억짜리의 공시가격은 7억이더라 이랬죠. 그죠? 요 10억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시가죠. 그죠? 시가. 요걸 시가가 10억이라 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가가 뭘까요? 시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시가 하면은 아시죠? 뭐죠? 예, 요거 중말입니다. 시중 가격.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그걸 우리가 줄여서 시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이 시장이 뭘까요? 저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런데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건물을 안 팔겠죠, 그죠? 이 시장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격. 그 공정한 거래하는 거는 자유롭게, 말해서 자유롭게, 그죠? 공정한 상태에서 건매물 하는 거는 시가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사람들끼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그걸 우리 시가를 하거든요. 시장 가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알겠는데 또 이상한 말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또 뭐고? 공시가격 이러죠.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시라 하는 것은 알린다 이 말이죠. 그죠? 공고할 때 공시, 알려서 게시하는 가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격이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산다든지 할 때 등기부등본 열람해 볼 수 있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공개. 이 공시가격이라 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이것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이거 정부에서 정하는데 실거래 가격의 보통 60에서 70% 수준으로 정합니다. 왜 정해 놓느냐?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쓰기 위해서 정해 놨습니다. 기준 자료 아셨죠?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시가격이 이 금액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걸 정부에서 정해 놓죠. 정부에서 말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놓고 각 시군별로 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또 우리 교재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말 용어 뜻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 공시가격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땅과 크게 건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땅, 토지죠. 그죠? 토지. 우리가 부동산 하면 대표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의 공시가격이 뭐냐? 이거는 공시지가라 이러죠. 들어보셨습니까? 공시지가.
건물은 그냥 공시가격이라 그래요. 공시가격 이렇게. 그대로 쓰는데 조금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 말 대신에 이래 쓰죠. 시가 표준액.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요 말 씁니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런데 이 시가 표준액 하는 걸 양도소득세에 가면은, 저 국세에 갑니다. 가면은 이걸 기준시가라 이랍니다. 기준시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용어가 조금 낯설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 7억이라 하는 건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습니다. 왜 정해놨느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뭐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그럼 실거래가의 지금 현재 6, 70%인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걸. 60에서 70에서 지금 70에서 80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죠. 이걸 계속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 과거에는, 뭐 과거 하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이게 한 30% 수준이었습니다. 한 30%, 40%. 근데 꼭 물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지금 80%, 90%까지 올리겠답니다. 그럼 우리가 내던 세금이 만약에 뭐 6천 원, 7천 원 내던 게 8천 원, 9천 원 될 수 있죠, 그죠? 그 세금이 높아져 버립니다. 이걸 올리겠다는 거죠. 아무튼 요게 공시가격인데, 토지도 요 말을 쓰기는 쓰긴 쓰는데 이제 좀 배운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공을 이제 하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공시지가. 공시는 똑같습니다. 지 뭘까요? 지가, 땅값이죠, 그죠? 땅지자잖아요. 지가. 이걸 이제 토지는, 땅은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는 모양이 뭐 어떤 건 똑같습니다만 땅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에 이제 경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라 하나 이라면은 필지라 이러죠. 땅 번호, 그죠? 필지. 그 필지라 합니다. 하나하나 단위라. 그 필지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 경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 앞에다 뭐다 하면은 필지별 공시지가. 요걸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별. 필지별 요걸 이제 따로따로 공시지가다. 개별 공시지가예요. 조금 더 상세한 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고서는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건물은 공시가격 하기도 하고, 요 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요거 쓸 겁니다. 시가 표준에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토지는 뭐라 한다? 공시지가. 건물은 뭐라고? 시가 표준에. 알았죠? 그 주택은 뭐라 하느냐? 주택가격이라 합니다. 그냥 주택가격. 그 말하면은 단독은 단독주택가격,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죠? 예. 일단 이건 알았다, 그죠? 예. 그러면은 공정무가 학원용 건물을 시가가 10억짜리인데 공시가격이 항상 이거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죠? 이걸 취득하고 세금 납부했다, 그죠? 예, 납부했을 때, 자, 그 이제 공정무가 건물 하나 샀다, 빌딩 하나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그 핵심이 뭐죠? 우리는 그렇죠? 이걸 이제 소유권 넘기는 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상에 공부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거죠? 뭐 법 관련은 민법상 공부하는 거고,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거 조회하고 하는 거는 뭐 학개론서 공부하고, 또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매매를 의뢰하는 거는 중개업법에서 합니다. 그죠? 우리 세법에서는 뭘 할까요?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보면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되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그죠?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 또 중개업법이 있고, 공시법이 있고, 그죠? 지적법이 있고, 세법이 있죠, 그죠? 또 공법도 있고, 규제법이죠. 이걸 공부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뭡니까? 세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금. 이런 관계,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죠, 그죠? 땅 사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땅을 샀다가
살다가 파는 겁니다. 또 집을 샀다가 살다가 팔고, 그렇죠? 이런 사고 팔고 사는 요 관계인데, 이 관계에 대한 우리를 알아볼 거는 뭐, 우리는 이 시간에 뭘 알아봅니까? 그렇죠. 세금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세금인데 이제 첫 시간. 이걸 팔았을 때는 무슨 세? 양도세. 이걸 샀을 때는 무슨 세? 취득세란 말입니다. 그죠? 취득세. 자, 그럼 취득세에서 우리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정부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누구죠? 주체잖아요. 내가 공정부라는 사람, 내가, 그죠? 바로 주체죠, 주체. 그죠? 주관, 주체. 과세 주체다, 그죠? 주관. 이건 떼버리고. 내가, 그죠? 학원용 건물을,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런 주체를 이제, 이거는 세금 낼 사람 이 사람이죠, 그죠? 이거는 납세 의무자. 이 주체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납세 의무자. 요 건물 샀습니다, 그죠? 건물. 여기 뭘까요? 그렇죠. 과세 대상. 건물. 10억짜리 샀습니다. 10억짜리 공시지가는 7억이다, 그죠? 7억. 요게 뭐죠?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금 몇 프로? 4%. 그죠? 여기 뭐죠? 세율. 이렇습니다. 자진해서 뭐 했습니까?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죠? 자, 납세 의무자라는 공정부가 건물이라는 과세 대상물을 10억에 샀다. 그럼 요 10억에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과세 표준이고, 취득하고,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몇 프로냐? 4%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납세 의무자는 샀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가 말하면은 사실상 취득한 자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나오죠. 그죠? 예외. 좀 별난 거, 조금 특별한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아니, 샀는 사람이 세금 낸다 하는 거는 모를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좀 특별한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예, 건물인데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차인입니다. 세입자 을이 건물주는 갑이고 주인은 갑입니다. 그 세입자 을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세입자 을이 갑과 협의하에 여기다가 말하자 이 공장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가면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요 엘리베이터 요것도 부가 시설물로 해서 요것도 취득세 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낼 그 종류가 1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거 이런 것도 모두 세금 내야 됩니다. 일단 하나하나 해 드릴 겁니다. 요것도 세금 내야 돼요. 그럼 요 세금 누가 낼까요? 취득세. 요걸 설치했으니까 이런 가설물을 설치했으면은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갑이죠. 이걸 설치한 사람 누구죠? 을이죠. 자, 우리는 항상 주인이 그 어떤 물건에 말하는 행위자죠.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상 그 행위자, 그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자, 이 경우를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주는 누구고? 갑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라는 시설물을 가설한 자는 누구죠? 을이죠. 자, 여러분들 누가 세금 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기준을 보면 이 사람 맞죠? 이 사람이 설치했잖아.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갑 보고 내랍니다. 왜?
자,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죠. 당신이 내세요. 왜? 세법 규정은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입자가 설치를 하고 나서 개인 사적으로 야반 도주를 했다. 어느 날 행방불명 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건물 주인이니까 이 사람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받겠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올라갔죠. 건물 가치가 높아갔잖아. 덕을 본 사람 누구죠? 그렇죠. 갑이죠. 그래서 갑 보고 내랍니다. 자, 다시. 우리는 원칙상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아,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다. 아,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는 주인이 내라 이겁니다. 이런 우리가 예외 경우를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예외 쪽에서 시험이 나온다 하는 거 아시고, 원칙하고 항상 알아놔야 되죠. 그죠? 예, 그겁니다. 예. 그러면, 아, 이제 앞으로 이거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도 알아볼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납세 의무자. 우리가 과세 요건 4가지였습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딱 4가지잖아. 그죠? 요 4가지만 공부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아, 납세 의무자의 사실상 그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거기에 예외가 있더라. 저희가 취득 안 해도 세금을 내야 될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럼 알아보고. 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은 이거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거는. 열거. 네. 한번 열거 한번 해볼까요? 차량입니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이거 딱 정해놨죠. 그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어이구, 요 위에 하나 빠졌네. 다시 적을게요. 여기 제일 중요한 이거는 제가 아주 막 기본이니까 빼버렸는데 다 같이 적을게요. 건물 해도 되고 뭐 건축물 해도 되고 토지 건물.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세 대상 모두 몇 개죠? 자, 보세요. 여기에 또 들어가 가지고 이제 15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네. 여기 하나니까. 자, 토지 건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 건물, 요거 뭐죠? 차량. 기계 장비, 요거는 항공기, 요거는 선박. 광업권, 광물을 채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거는 어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임목, 여기 좀 낯설죠, 그죠? 임목, 설립자, 나무 목자입니다. 임목, 그게 뭐냐 하면은 서 있는 나무. 요거는 서 있는 나무 그래죠. 나무입니다, 나무. 그냥 나무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명인 방법에 의해서 정말 내 거다 하는 어떤 울타리 이런 게 있죠, 그죠?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내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게 요 자체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요거는 민법상의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어떤 말하면 뽕나무 밭,
또 뭐 대나무 밭 있죠, 그죠? 그거는 내 거다 해서 그거 자체를 보존 등기 하나였단 말하면은 그 하나를 말하면은 과세 대상물로 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20개 집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임목하면 나무의 집단이다 그래 아세요. 나무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뭐 목재 같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골프장 회원권입니다. 회원권. 요거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거는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거는 성마 회원권. 요거는 요트장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렇게 아셨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토지, 건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회원권. 아셨죠? 한 번 더. 토지, 건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종합, 성마, 요트, 회원권. 이건 회원권이죠. 요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면은 세금 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 대상물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 아시고, 요 과세 대상물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재산세, 요걸 팔면은 양도세 낸다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요거 우리 이거 좀 한번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그죠? 취득하고 차기항.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기항. 우리가 왜 인천항, 부산항 있죠, 그죠? 그 항구를 이름 따서 여기는 차기항,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광어 도다리, 고기 알죠? 광어 도다리 회.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이렇게 암기를 요래하세요.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이렇게 암기하면 오래 가겠죠, 그죠? 한 번 더.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아시죠? 이게 과세 대상. 여기서 공부할 게 뭐냐?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제 토지가 뭔지, 건물이 뭔지, 여러분들 대부분 대충 아시죠,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세법상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걸 조금 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다 보시면 되고. 예.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